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오브리킴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펙터를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기타의 사운드, 즉 통기타든 일렉기타든 기타만의 사운드로는 상당하게 어떤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펙터로서 다양한 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대 음악에서는 대부분 이펙터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가 있고 신디사이저가 있다. 그러면 피아노 같은 경우는 약간 클래식 음악에만 좀 종종 쓰이거나 좀 이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프레이즈를 펼치기보다는 그냥 좀 단순하게 아니면 심플하게 깔끔하게만 하기 위해서는 뭐 건반 자체를 피아노만 쓸 수는 있지만 다양하게 뭐 색소폰이라든지 뭐 브라스 아니면 스트링 다양한 어떤 음악에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신디사이저를 쓰는 것처럼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소리 자체만으로는 음악적인 표현 자체가 되게 단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펙터가 반드시 밴드 음악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솔로 음악을 할 때는 반드시 또 필요한 거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톤을 잡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이 영상은 참고하셔갖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세트를 팔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그 핸드폰 연락처 있죠? 거기에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기타에 나온 케이블입니다. 여기 이펙트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컴프라고 합니다. 쭈루루 이렇게 가서 딜레이가 있죠. 이 딜레이가 이제 앰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잭이 두 개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기타에서 들어갈 잭과 하나는 이펙터에서 앰프로 들어갈 잭이 필요하죠. 일단 앰프는 모든 방향을 5로 넣어 주시고요. 게인도 5, 볼륨도 5 해 주시고요. 톤도 5로 해 주시고, 이제 요 이펙터 세트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기 참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앰프 같은 경우에는 좀 진공관 앰프를 좀 저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앰프에 가급적이면 리버브가 있는 거를 사세요. 팬더 진공관이라든지 아니면 메사부기 아니면 뭐 투락 정도가 뭐 좀 소리 전 써봤는데 소리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운드는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어떻게 다양하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프예요. 컴프는 저는 컴프를 끈 상태에서 이렇게 쳐봐요. 그런 다음에 다시 켜요. 꺼요. 이것은 뭐냐면 볼륨을 똑같이 동일하게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좀 줄어들어 있으면 이렇게 작죠? 빼면은 또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밟았다 뗐다 할 때 볼륨 차이가 나지 않게 저는 씁니다. 이렇게요. 떼고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빨간 불이 들어가요. 똑같이 맞춰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부스터, 적정 볼륨을 내가 솔로 할 때 치고 나가고 싶을 때는 요렇게 이빠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이빠에라는 말을 써서 가득 자, 이렇게 뺀 다음에 이렇게 솔로를 하다가 막 이렇게 치잖아요. 하다가 막 솔로를 막 쳐야 돼. 그때 빡 누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그냥 저는 오브리 하면서 이걸 밟을 시간이 없잖아요.
밟았다 뗐다 귀찮거든요. 그냥 저는 정량으로 딱 해놓고 백킹하다가 오브레 할 정도의 톤으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건 한 요정도 값 해주고요. 약간 쫄깃한 느낌을 주려면 이 서스틴 요 길이감 어택 요거를 좀 올리세요. 저 요런 게 좋더라고요. 말랑말랑한 소리. 요런 소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CS3 컴프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상태에서 켜놓은 상태에서 OS2를 한번 테스트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상태 잠깐만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 OS2라는 건데요. 제가 이것을 잘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드라이버와 오버드라이버가 같이 배합이 되어서 상당히 독특한 톤을 낼 수 있고요. 이 라이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드라이브를 좀 더 많이 넣고 싶을 때는 이 드라이브 방향 쪽으로 DS 방향 쪽으로 놓고 좀 솔로 위주다 싶으면 약간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가변성이 좋아서 저는 이 OS2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 가운데다가 두시고요. 요것도 가운데 두시는 상태에서 눌러봐요. 그리고 쳐봐요. 그리고 빼요. 그럼 상당히 크잖아요. 이게 볼륨 값 좀 줄여주세요. 다시 한번. 여전히 크죠? 좀 줄여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는 이제 취향이에요. 그렇지만 약간 텁텁하면 하이를 좀 더 올려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기타 픽업을 저는 요걸 쓸 때는요 항상 이 제일 아랫단에 나가고 험버커 픽업을 씁니다. 5단 셀렉터. 그래서 여기에다가 톤을 맞춰. 빼면 약간 좀 더 줄여주면 좋겠네요. 약간만 줄여도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이렇게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 드라이브 양을 여러분들이 입맛에 따라서 더 넣고 싶으면 더 넣어 주시고요. 줄일 수 있으면 줄여도 됩니다. 약간 줄여보면 약간만 줄여도 상당히 많이 달라지죠. 이렇게 많이 넣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5보다는 좀 작게 넣으면요 오히려 소리가 더 쭉 뻗어나가는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펙트 아닙니다. 이거는 파워예요. 파워. 뭐 이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전원이 공급이 돼서 이 4개의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아답터를 4개를 다 여기다가 다 끼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이 파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4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코러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러스는 이제 볼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 레벨이 볼륨 레벨이 아니고 코러스의 양을 조절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이제 항상 딥스라고 적혀 있는 거를 이빠이 또 이빠이라고 한다. 정말 이만큼 만땅도 똑같은 말인가? 그러면 최고로 높여갖고 올려요. 맥스. 그래서 이제 요 픽업 자체는 뭐 2단 정도로 위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해줘요. 이렇게 하고 요거는 레벨을 조금 더 올려주고요. 근데 요거는 제가 판매를 할 때는 C5로 나가기도 하고 C2인가 C3로 나가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요게 물건이 있을 때는 요걸로 나가고 없을 때는 요거하고 비슷한
거랑 나가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번 이제 다시 밑에다가 자막에 한번 달아 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C3였나? 자, 그래서 코러스 CS3인가? 이 CS3가 요거잖아. 예. 여튼 코러스는 두 종류가 나가는데 공급될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져요. 그래서 요걸 최대치로 올리고, 요 필터가 원래 없던 건데 요게 생겨나서 저는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자,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죠. 영롱한 소리, 유리알 같이 따뜻하고, 유리알이 따뜻하진 않지 참. 유리알처럼 차가우면서 따뜻한. 근데 저는 이 코러스를 쓸 때는 항상 친구처럼 딜레이를 따라와요. 그래서 설명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딜레이는 예전엔 저는 항상 DD3를 썼다라는 거죠. 왜? DD3가 제일 싸면서 뭐 소리가 제일 괜찮으니까. 근데 이 DD8이 나왔는데 장점은 뭐냐면 루프 기능이 있습니다. 루프 기능은 제가 지금 이거 끝나고 2부 순서에 한번 루프를 어떻게 하는지 따로 다뤄드릴게요. 여기 보면 저는 스탠다드가 있고 아날로그가 있는데요. 그 밑에 뭐 테이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필요 없고요. 자, 아날로그 아니면 스탠다드로 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고요. 이런 느낌. 참 좋아요. 이 딜레이 값을 여러분들이 이건 탭템포 기능도 있어요. 탭템포. 그래서 이게 참, 이게 DD8이 그 DD3보다 가격은 10만원 정도 더 비싼데 어쨌든 돈값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꾹 눌러볼까요? 꾹 누르면 이게 탭템포 기능을 해요. 와우, 신세계네요. 그죠? 자, 그래서 DD8 신세계입니다. 그래서 꾹 누르면 다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꾹 누르면 탭템포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탭템포가 관여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타임이랑 관여가 되기 때문에 탭템포 사용법은 내가 원하는 박자에 딴 해서 비트를 맞춰 갖고요 밟으시면 돼요.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올 때 딴 박자에 맞게 딴, 둘, 셋 이렇게 되죠. 해제하고 싶으면 꾹 눌러서 빨간불 들어오고 한 번 더 누르면 없어지죠. 이걸로 이제 자기가 하는데 저는 요런 방향을 좋아해요. 자, 요렇게 이렇게 삐딱한 방향. 그거 뺄게요. 좀 따라오죠. 방향 한번 돌려주면 제 정신을 차립니다. 고장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확실히 비싼 딜레이는 이 돈값을 하는 게 이 잔향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할까나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딜레이까지 사용해 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해서 두 개를 쓰고 이 세 개를 써서 아르페지오를 듣는다. 아이고, 왜 이래 소리가. 줄이 안 맞군요. 어쩐지. 잠깐만요. 줄 좀 맞출게요. 줄 좀 맞추고 오실게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하면서 뭔가 건드렸나 봅니다. 6번 줄이 틀어졌으니까 제가 확실히 제 귀가 이상한 건 아니었네요. 뭔가 칠 때 소리가 이상해갖고 당황했거든요. 여러분도 튜닝기를 항상, 여긴 튜닝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튜닝하는 거는 기타에 꽂아서 하는 거거든요. 요즘 그냥 기타에 꽂아서 하는 튜닝기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굳이
장착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무거워지기만 하고. 프로들도 다 그렇게 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르페지오 뜯을 땐 요 세 개를 쓰고요. 커트 할 때는 요걸 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딜레이만 빼주고 커트를 해줘요. 그리고 요걸 빼고 디스토션하고 요 두 개는 백킹을 요 두 개만 써주고요. 이건 항상 잡음이 있고요. 셀렉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잡음이 생기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원체 출력이 강해서 잡음이 어느 정도 생기고요. 본인의 기타가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잭이 상태가 안 좋으면 잡음이 유독 커요. 그때는 한번 점검을 한번 기타라든지 잭을 교체를 한다든지 점검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패치 케이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패치 케이블의 성능에 따라서 상당히 잡음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건 그래도 검증이 된 거를 보내드리고요. 테스트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를 할 때는 요거 딜레이를 같이 서서 이런 식으로 멜로디 칠 때 멜로디 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내가 좀 얌전한 멜로디를 치고 싶다 하면 요걸 빼고 이런 식으로 얌전한 멜로디를 칠 때는 요거만 써주시고요. 요걸 쓸 때는 아르페지오, 그리고 요 아르페지오 상태에서 요걸 빼면 스트로크, 잽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쓸 때 좋고요. 싱글 노트를 할 때는 요걸 같이 해도 돼요. 이렇게 싱글 노트를 쓸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사용법이라든지 어떻게 톤을 잡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2부 순서로는 요 루퍼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부 순서입니다. 이제 루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 개들은 이제 뭐 상관없어요. 이게 녹음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이펙터 세트를 여러분들이 뭐 직접해서 만들어도 좋지만 문제는 요런 패치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좀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세팅하는 것도 좀 어렵고 물건을 그래도 제가 좀 싸게 구할 수는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세팅을 도와드리고 또 궁금한 건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뭐 이제 본인이 직접 조립하는 것보다는 좀 맡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 DD8의 그 루프 기능은 제일 끝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LOOP라는 게 있어요. 자, LOOP가 되면은 이제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누르면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럼 이제 녹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누르자마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플레이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왜 안 하냐면 이따가 발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하면 색깔이 뭐 빨간 것도 아니고 거시기 뭐 이상한 불빛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여기다 한 번 더 녹음하겠다는 거예요. 덮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플레이가 되고요. 또 덮어 씌우고 또 플레이가 되고, 이때 내가 멈추겠다 하면 따다 하면 멈춰지는 거예요.
그냥 깜빡깜빡 한다는 것은 일시정지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꾹 누르고 있으면 다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어떤 식으로 연습할 때 활용하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DD8 루퍼 기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진행은 E, 그 다음에 F# 마이너, 그 다음에 A, B, E로 할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볼륨 좀 줄이고 스트로크 칠 거니까 좀 줄여볼게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때 밟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박자를 좀 잘 맞추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어렵진 않아요. 시작할 때 딱 이렇게 밟으면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박자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계속 무한 루프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 키니까 이 메이저 펜타토닉을 연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1번 펜타토닉 지겨운데 5번 펜타. 그러면 이제 4번 펜타도 해봐야지. 3번 펜타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펜타토닉 연습하거나 아니면 메이저 스케일 연습.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연결해볼까? 이렇게 3번, 4번, 5번, 1번. 1번, 2번. 여기서 내가 디스토션으로 뭔가 강하게 넣고 싶다. 뭐 디스토션 빼고 싶으면 이렇게 빼도 되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기서 내가 베이스 기타를 한번 넣고 싶다 하면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누르면 녹음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베이스음을 넣어볼게요. 넷, F샵, A, E, 둘, 셋, 넷. 이제 그만하면 베이스가 어때요? 들리죠? 공공공공 이렇게 하는 게 베이스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갖고 라이브 외부에 나가서 공연을 해도 되는 거예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나가서 공연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주를 안 쳐줘도 내가 솔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멈추고 싶다 이러면 이걸 두 번 재빠르게 멈추면 돼요. 멈췄죠. 그러면 깜빡깜빡 하고 있잖아요. 이 상태는 이 녹음이 된 상태로 저장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면 또 살아나요. 처음부터. 화장실 갔다 왔다가 연습해도 되는 거죠. 멈추고 싶다 이러면 두 번 멈추면 돼요. 그럼 아예 내가 다 지우고 싶다 하면 꾹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에 저장이 된 게 다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C코드를 연습하고 싶다 싶으면 자 G, 반복할게요. 두 마디만 해볼게요. 준비되면 밟으면서 G코드를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볼륨을 내가 좀 더 올리고 싶다 이러면 요걸로 조정해요. 나머지는 안 먹어요. 루프할 때는. 그럼 여기서 내가 G 코드니까 E 마이너 펜타토닉으로 솔로 연습하겠다 하면 여기서 코드톤 연습도 돼요. 메이저 연습 마이너 E 마이너 펜타토닉 연습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추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아니면 어떤 공연에서 어떤 특정 부분에서 솔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솔로 부분의 코드를 좀 이제 파악해서 미리 이제 여기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솔로 부분을 자유롭게 내가 어떻게 창작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할 때 좀 도움이 돼요. 이제 노래방 반주기도 있지만 그거를 반복하는 기능도 있지만요. 이게 은근히 불편해요. 번거롭고. 그럴 때는 이 이펙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연습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 세트 4개만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음악 다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음악도 저는 이 4개 이상 뭐 하면 좋겠지만 이게 무거워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거워지면 들고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이펙트 세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니 보드 하나 있으면 좋고요. 아예 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멀티 이펙트로 가지 마시고 요렇게 해서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 같아요. 요거에다가 가방까지 세트로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판매가액은 이제 뭐 금액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80만원이에요 80만원이고 이래저래 뭐 공임까지 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물론 이제 패치 케이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상당히 비싸게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펙터 세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공동구매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사용법도 아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또 아니면 전화 유선상으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